안녕하십니까. 김동수 박사님과 함께하는 국제정치 시간. 오늘은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예. 박사님, 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날씨가 무척 더워요.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을 챙기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지금 오늘하고 땀 막 흘렸는데 네, 아직 폭염주의보입니다. 폭염주의 땀을 아직 땀나. 이게 여기 새로 와서 스튜디오에서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데 지금 도착하자마자 땀이 많이 나는데, 예, 날씨 더운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기 쉽게 시청자분들이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 크고 작은 질문들이 왔는데요. 예.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우주공상님입니다. 예. 우주공상님도 네. 자주 질문하십니다. 맞습니다. 예. 네, 탈북민의 모범이신 김동수 박사님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또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질문입니다. 북한의 지도층도 예. 고구려 영토 회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요? 예.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구려 영토. 고구려 영토가 이게 북한에서도 이게 논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교육을 하나요? 이 교육 교과서에는 이게 적혀 있습니다. 예. 역사 교과서에는 광개토대왕이 다 근데 역사 교과서에 고구려가 이제 우리 땅이다는 이런 그런 그 해설과 설명들이 또 이 지도가 들어간 이런 역사 과목에서 이제 취급합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데 이제같이 구체적으로 오는 대항 때 어떻게 돼서 어떻게 먹히고 중국하고 이런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고 그냥 역사적 팩트만 우리 땅이다 하는 이런 정도까지 우리 땅이었다. 이런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북한 그 지도부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논의합니다. 특히 우리 외무성 같은 데서도 외무성 같은 그게 조약국이 있습니다. 각 해당 지역국들도 그렇지만 특히 중국국이 제일 큽니다. 일국이 중국국인데 중국국은 물론이고 조약국, 외무성 조약국이 한 인원이 한 7, 80명 되는데 여기서도 역사적으로 고구려 땅과 이거 우리 조선 땅이었다는 이런 그 팩트들을 다 확보하고 있고 자료들 가지고 있는데 단지 이거를 지금 공론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세상에서 우리 언론들과 학자들 또 정부도 갖고 이 고구려 땅에 대한 우리 그 역사에 대해서 마음 놓고 우리 TV 나와서 또 이런 학술 세미나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고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우리 한국 학자분들이 고대 학자분들이 이제 중국에 자주 가가지고 한중북 이 삼각 이런 역사 그런 그 세미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있는 이제 부총장님이 이제 그 단장으로 갈 때 저를 이제 서울대학에 초청해서 저한테 자문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부총장이 단장으로 해서 사회과학원 이런 사람들까지 오는데 이런 중국에 가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또 역사학자들은 당당하게 고구려 땅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 간담회나 세미나에서 발표도 하고 강력하게 중국 측에도 요구하는데 이 팩트를 많이 강조하는데 북한 측은 유독 중국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로부터 김정은은 물론이고 그 지도층 자체 외무성 지도부나 그다음에 이 역사연구소나 당 역사연구소나 사회과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 중국 고구려 문제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을 못하게 합니다. 특히 중국 지도부를 이제 자극하고 반중국 이런 이 감정을 이제 불러일으킨다 해가지고 내 쪽으로는 통제합니다. 대외 활동에서 이걸 절대 언급하지 못하게 그런 그 제한점이 있는데 그럼 이걸 북한 내부에서는 이제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북한 내부에서는 다 그 자료들 외무성도 다 역사적 자료들을 이 조약
법률국에서 다 가지고 있고 하지만은 대외 활동에서 이거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언급하지 못하겠는데 이 한 가지 팩트를 놓고 봐도 얼마나 북한이 중국이 예속국인가, 중국의 눈치를 보는가 하는 그에 대해서 우리 잘 알 수 있고 그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 나가서 국제 학술회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고구려 땅에 대해서 이제 외치고 있는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발 나아가서 예. 그 어떤 분들은 이제 통일이 될 때 예.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일이 될 때 이 남북이 통일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를 이제 타이밍을 노려서 고구려 땅까지 우리가 회복할 수 있지 않겠냐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그런 계시거든요. 말씀들 당연히 그 애국심을 가진 분들이 네.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그분들의 말씀을 존중하는데 이게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가능한지, 예. 시간이 걸린데 제 개인 생각인데 정확히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북한에 있을 때 외무성에 있을 때의 그런 경험도 그렇고 또 해외 대사관에서 대외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이 고구려를 다시 되돌려 이제 찾는 이 과정은 상당히 단계가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 우선 우리 남북이 통일돼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 주도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10년이 될지 20년이 됐지. 20년까지 가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나 남북 통일이 우선 되고 대한민국 주도하에 그 다음에 남북 통일 토대하에 우리가 고구려를 반환받기 위한 되찾기 위한 이 활동이 중국과의 이제 그 활동이 시작되는데 통일 대한민국이 예. 그러면 중국이 이걸 덥석 내놓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죠. 예, 그냥 가져가셔 절대로 이럴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북한은 넘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당에서는 이건 남북한이 갈라진 쪽에서는 상당히 힘들지만 남북 통일이 된 상황에서는 중국과 1대1 우리가 협상을 좁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 여지가 많이 생기고 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될 거다. 그리고 제 생각은 이제 통일이 한 10년, 20년 되고 또 이걸 찾는데 10년, 20년이면 한 4, 50년이 되는데 걸리는데 이 기간이면은요, 제 생각에는 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일본, 한국은 이제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되니까 중국, 이 지역, 몽골, 이 지역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 우리 지금 EU와 같은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되면 새 세대들, 지금 자라나는 지금 유치원, 다 가서 유치원 세대들이 이제 그 40, 50대 되는 그때인데 그러면 충분히 그때는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뭐 세계 5위 강국이 될 수도 있고 남북한이 통일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본, 중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여기 몽골까지 합치는데 이 네 개 국가가 지금 현재의 EU 국가들 같이 동맹이 이제 맺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요 자연히 이 역사 문제에서 이제 이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EU 나라들은 무슨 여건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주민등록만 가지고 다 돌 수 있고 다 이제 그 거주할 수도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막 뭐 제 나라 땅 말로 국경이 이게 구워져 있지 이태리가 스위스고 스위스가 이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 동북아 지역도 이제 안보가 이제 이룩되고 그리고 이제 평화가 찾아오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자유 이제 우린 대한민국의 주도하에 우리가 이 주변국들과 EU 같은 그런 관계를 맺으면은 자연히 이 국경이 다 뚫리고 고구려 또 땅도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의 땅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그걸 이제 알리는 데만 이제 하게 되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지 않겠냐. 그렇게 미래에 그렇게 되지 않겠나. 예. 근데 그는 지금 현재 분단된 상황에서는 상당히 힘들고 그러니까 남북 통일을 우선 우리가 이룩하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전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힘을 합쳐서 또 고구려도 되찾는 이 일을 이제 중국 정부와 이제 또 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프로젝트.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북한은 절대로 고구려 문제를 꺼내지 못합니다. 중국에 그렇죠. 입 밖에도 못 내고 중국의 눈치를 엄청 보니 얼마나 이게 예속국인가 하는 걸 경제는 이미 다 예속국가 노예국 중국의 예속국가 됐지만은 정치적으로도 그만큼 그만큼 힘이 없으니까 중국이 눈치를 보면서
중국의 지시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신하브로님께서 예.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북한이 이제 과거 역사에 뭐 일본이 하는 방법이나 과정은 다르지만 예. 국민을 우민화하여 정치에 관심도 저항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사한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 국민을 우민화하는 이 정치적인 어떤 뭐 감시라든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네, 국민을 우민화하는 정치다에 굉장히 저는 동의를 했는데요. 예. 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북한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북한 국민을 우민화하여 정치에 관심도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사한 이제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신하브로 선생님께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체제를 해오면서 완전히 이제 북한 주민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김일성 시대에는 소위 이제 그 주체 사상의 이런 그 기치 아래 종교 사이비 종교와 같은 이런 주체 사상을 내걸고 완전히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제 묶어놓고 그리고 당 조직과 각급 이런 조직들의 조직 생활을 통해서 자유를 다 말살하고 오직 그 로봇 노예같이 이제 부려먹는 이런 사회가 됐으니까 그 누구도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서의 자기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세뇌시켜가지고 오직 김일성을 친아버지같이 수령님으로 모시고 하라는 대로만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상을 지배했습니다. 지금 당일 일상체계 10대 원칙에는 또 당규약은 물론이고 여기에도 어떤 조항이 들어갔냐면 숨을 쉬고 사고하고 할 때 행동할 때는 항상 수령님이 교시와 당의 지시대로 자막대기로 삼고 이제 행동하고 활동해야 된다 이런 지침도 있으면서 동시에 그 세부 사항에 들어가서는 밤에 잠을 자며 꿈을 꿀 때도 오직 수령님 생각, 당의 지시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조항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완전히 이런 데만 이제 이렇게 세뇌시켜 놔가지고 언제 사회생활이나 자유민주주의라든가 무슨 이런 데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김정일 시기에 와서는 성군사상 이게 삐뚤어져 나가니까 그다음에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외부 세계의 소식들을 접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서 중국을 통해서 많은 이런 홍보물 이런 또 USB나 이런 TV나 이런 드라마 이런 한국 출판물들을 유입되면서 사람들이 다 이게 변하니까 완전히 성군 시대에 와서는 이 비정상 국가에서는 총칼로 인민들을 완전히 이제 억압하고 누르고 김정은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그 김정일 시대보다 더 지금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 요새는 대한민국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이거 들게 되면 그냥 체포해다 이제 가과 청사를 하는데 이게 다 뭐냐면은 북한 주민들을 완전히 우민화시키면서 뭐냐면 오직 그냥 그 말하자면 숨만 쉬는 철조망 없는 감옥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북한 전 영토가. 그 사람들이 언제 한 번에 그냥 이런 데는 바깥 세상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생각 못하고 오직 하루 세끼 어떻게 뭘 먹겠냐. 오늘은 또 무슨 이 죽으로 한 끼를 떼야 되냐. 아니면 뭐 이 밥을 좀 먹을 수 있는 날이 언제 오겠냐. 고깃국을 먹을 날이 언제 오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 세끼 국가가 강내밥에 염장무 소금국을 주면 시래국국 이것만 줘도 수령님 고맙습니다. 초상화해야 되고 인사하면서 어버이 수령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런 우리 지금 농촌에 가면 이 강아지들 이제 묶어 놓은 거 있죠. 집들마다. 그럼 그 강아지는 하루 세끼 집주인이 이 모기를 뿌물을 갖다 줘 먹어야 돼지도 갖고. 그럼 그 이상 뭐 바라는 게도 없고 그 이상 더 고마운 게 없는 거예요. 강내밥을 주든 무슨 뭐 시래죽국을 주든 북한 주민들을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사회를.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신하브로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두말하면 이제 잔소리고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우리가 다 빨리 이걸 깨고 북한 주민들도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날을 빨리 앞당겨 와야 됩니다. 역사에서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김정은 시대 와서는 공공연히 제2차 고난의 행군을 각오한다. 나는 뭐 그 험난한 그렇죠. 이 대북 제재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공공연히 지금 8차 당대나 또 뭐 인민군당 그 세포당대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뭐 엊그제만 해도 우리 인민을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고 배고프기 골치 않게 하겠다. 이게 혼장담하던 게 오늘날에 와서는 지금 10년도 안 돼서 지금 와서는 네 발 다 들고 지금 핵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제2 고난의 행군을 각오했다 하는데 이것도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이 우리 북한 인민들만 이제 다시 또 지난시 고난의 행군 때처럼 거지로 만들고 굶어 죽게 하고 이 꼭대기에 있는 이 20%는 여기 피와 땀을 더 짜냅니다. 그래서 자기는 더 이제 유지하고 현 생활을 부화방탕한 생활을 계속 20% 꼭대기 지도층은 유지하지만 인민들은 이제 2차 고난의 행군이니까 2배로 더 이제 피와 땀이 빨리우고 지금 뭐 고된 노동을 하고 착취당하는데 이 지구상에 없는 이런 갈등의 세상을 빨리 끝장내야 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KKO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댓글은 김동수 박사님 수고 많습니다. 네. 정말 정확히 논리적으로 많은 시청자가 이해하게 설명해 주시니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노예 사슬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면 노예 국가를 노예의 손으로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세계가 이렇게 북한의 인권과 이 노예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자면 인권 단체가 하나같이 활동할 수 있게 하자면 무엇을 제일 우선해야 할까요? 저를 포함한 세계에서 자유를 찾아 자유인이 된 탈북민이 아닌 자유인들이 알고자 하니 여기에 대해 강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매시간 베나TV를 보고 힘을 얻고 있는 분으로서 저 하나뿐이 아닌 수만 명이 응원합니다. 힘내서요. 화이팅 베나TV. 감사합니다. KKO님. KKO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탈북민, 본인을 자유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탈북민이신 것 같고요. 노예 국가인 북한이 이 노예의 손으로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미국 또 대한민국 또 인권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저 케이코님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 아주 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마음속에 어떻게 저 북한을 빨리 이제 노예 제도를 무너뜨리고 북한 인민들을 해방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계시는 이런 고마운 분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선 첫 질문에 왜 이제 제 손으로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그 지난 기간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이게 다 그냥 공짜로 온 게 아닙니다.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이 제도의 우월성이 그냥 하느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덜커덩 하사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케이코 시청자분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 국민들의 피타는 투쟁과 그 대가로 목숨을 바친 그 대가로 이루어진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식이 우리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건 다 누구나 입증됐습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절대적으로 완벽한 이런 사회는 아니지만 이런 무슨 사회주의 제도나 무슨 뭐 봉건 제도나 많은 제도들이 있는 데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우월한 체제라는 거는 미국의 그런 역사와 대한민국 역사 또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게 다 증명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도 많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오늘날 우리 국민이 세계적으로 12 강국이 되고 또 이렇게 우리 새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이런 훌륭한 제도에서 살면서 우리 지난 기간에 우리 6.25를 겪고 여기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아버지 어머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목숨을 바쳤습니까?
6.25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우리 TV들에서 많이 자주 매해 나오지만은 우리가 그때 전쟁 때 대한민국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켰고 특히 유엔에서 이제 16개 평화유지군을 또 보내가지고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와서 여기 와서 얼굴도 낯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지구 한 끝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느라고 목숨을 바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TV에서 최근에 이제 TV에서 TV에서 그런 그 분들을 발굴하는 그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잊고 살았지 않았냐. 물론 정부적으로는 그런 행사도 많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일부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그런 국민들의 고마움에 대해서 외국 사람 군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고 찾아준 그분들을 유해를 찾아내고 그 후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이런 프로그램, TV 프로그램들 많이 나와서 제가 많이 감동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쟁 이후에 6.25 이후에 때 산업화를 이룩하고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룩하는데 많이 헌신하신 대한민국 국민들, 아버지 어머니들, 특히 민주화 아주 짧은 시기에 60, 70년대, 80년대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이 민주화를 완벽하게 이뤄낸 민주화 투사들 이런 사람들이 피나는 그런 투쟁과 희생, 목숨 바친 이 희생 대가로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러움 없이 정말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면 언론이나 뉴스에서 자꾸 이거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지만 그건 일부고요. 자꾸 안 좋은 것만 우리가 집중 보도하다 그러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그 좋은 이런 소식들 또 이런 거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안에서 살다가도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라고 보느라면 이거 우리 항상 인천공항 들어올 때면 눈물을 말은 못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였구나. 그때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지난 시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버지 어머니들이 목숨 바쳤고 피와 땀을 바친 그 은혜, 고마움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북한에서는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화 투쟁을 하자니 이게 무조건 처형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이런 국가정치보위부, 또 인민보안성, 당조직 이 통제기관들을 동원해서 연좌제 방식으로 완전히 가족을 멸살시킵니다.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정치범도 아닌 죄인도 아닌 죄인으로 발언 하나 실수했다 해서 그것도 심지어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의 신문을 깔고 앉고 모르고 발로 밟고 지나갔다 해서 그것도 반동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무지몽매한 독재 국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저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화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목에다가 이제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는 그 순간에 처형되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조직화가 되기 힘듭니다. 군은 군대로 또 인민은 인민대로 쿠데타가 일어나지 못하고 인민봉기가 일어나지 못하는 기본 원인이 일어나는 불씨가 있으면 무조건 짓밟아 뭉개는 데도 있지만은 두 번째는 다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오가 이제 감시체계처럼 인민반을 통해서 다 매 가정을 다 감시하고 도청하고 감시하고 하니까 사회적으로는 사람들끼리 동창회도 만들지 못합니다. 동창회도 만들지 못하니까 서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3명 이상 무슨 그룹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때만 해도 무슨 학생 이런 끼리끼리 해서 이런 무슨 조직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 학교 다닐 때만 동호회나 이런 거까지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사회 나가서부터는 이런 것도 다 반당 정파 요소를 생각하고 다 무자비하게 제거하고 군에서는 다 이게 소대같이 이게 연합을 못 하겠습니다. 다 집보 체계로 올라가고 군대에서도 감시 체계가 당 체계, 총정 치국을 통한 군당 조직 통제, 그다음에 행정, 지휘관을 통한 행정 통제, 그다음에 이제 각급 이제 당 외곽 조직들, 이 조직들이 다 보고가 재선을 통해 올라가기 때문에 누가 서로 교류하거나 할 일도 없고 뭉치지도 못하고 단결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케이코님께서도 보기가 막 안타까울 겁니다.
저도 거기서 살다 온 사람인데 지금 온 탈북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저렇게 노예같이 살면서 굶어 죽으면서 100만 이상이 굶어 죽으면서 왜 들고 일어나지 못하냐. 이게 도저히 이해 못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세대들은. 그러나 북한에서는 지금 그와 같은 참혹한 처형과 이것 때문에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는 강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느 하루 어느 순간에 뚝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떡새가 돼가지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것 같지만 이 순간에 한번 이게 부러지면은 다시 말하면 도화선에 불이 당기기 시작하면은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군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면 전 군중 쪽으로 이게 이 활화산에 대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이런 계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특히 이거 김정일 때도 고난행군이 다 왔던 건데 예, 그래서 가까스로 목숨을 넘겼는데 김정은 시대 와서 다시 이 고난의 행군, 제2고난의 행군을 할 그때 가서는 이걸 걷잡지 못한다. 수습하지 못하고 특히 군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항상 특강에 가서도 다른 데 가서 강연하면서 말씀드리는데 항상 우리는 북한 통일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안목에서 우리가 이걸 다뤄나가야 하지만 언제 갑자기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통일이 내일에도 이제 국변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지금이라도 빨리 물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 그런 시나리오 작전 계획들은 다 세워놓고 있겠지만 말하자면 이제 터지게 되면 어떻게 이제 수습하고 난민들을 이제 처리하겠는가 이런 작전 계획들이 다 서 있겠지만 이걸 다 철저히 보강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인권 단체들이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북한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기가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로부터의 영향이 이제 주입돼야 되는데 그걸 너무 다 잘하는 저 김정은 정권은 지금 김정일 때보다 더 완벽하게 지금 이 중국 국경을 봉쇄하고 지금 그런 말 최근에 한 탈북자들 말에 의하면은 증언에 의하면은 이 우리 남북한 군사 분계선보다도 이 남북한 군사 분계선에 이제 군인들을 파견하는 거는 제일 계급성이 높고 그다음에 투철한 이런 절대 배신하지 않을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내는데 뭐 지금 보듯이 우리가 거기서도 심지어 지금 탈북이 오는데 근데 지금은 거기는 좀 등한히 하더라도 이제는 중국 쪽으로 이제 군단을 다 옮겨서 거기를 더 철저망을 치고 감시하는데 그만큼 지금 무서운 겁니다. 이 김정은을 비롯해서 지도부에서는 언제 뭐가 터질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사상 침투가 제일 두렵고 제일 무서웠고 이게 바로 동구권 사회주의가 붕괴된 것처럼 북한을 붕괴시키는 가장 위험한 그런 그 사상적 침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온갖 발악을 다 하면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들어가는 주파수나 우리 이건 못 막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삐라 같은 것도 전단도 지금 막고 있지만은 이게 다 이제 앞으로는 조용히라도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 사람들한테 주입해 줘야 됩니다. 외부적인 국내에서 너무 이게 이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 내부에 있는 이런 실태를 우리 탈북자 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남한에 있는 이런 단체들도 NGO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끌어내가지고 북한에서는 서로 모르기 때문에 꼭대기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고 무슨 현재 자기네가 얼마나 노예화된 생활을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하방탕한 또 이런 톱 뉴스들을 다 빨아내가지고 다시 북한 주민들한테 주입하는 이런 활동과 함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 대한민국이나 심지어 이제 우리 중국도 얼마나 그만하면 북한에 비하면 천지가 되었습니까? 북한에 비하면. 예, 중국에 있는 이런 경제 발전 소식이라든가 중국 국민들도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인권에 대해서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들여보내서 북한 주민들을 빨리 계몽시켜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만드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우선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쟁의 방법은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쟁의 방법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일떠 세웠습니까? 또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도 없는 게 북한 내부에서도 이 지도층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네가 김정은을 비롯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처형당한다는 걸 외부 세력 지난 6.25 때처럼 유엔을 비롯한 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공동의 이런 힘으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심지어 중국, 러시아도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면은 옛날 6.25 때하고는 완전히 천지차이같이 북한을 이제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 지도층이 감히 전쟁에 도와서는 불을 못 지르기 때문에 우리 북한 주민들을 빨리 계몽시켜서 북한 지도부까지 뒤집어 엎는 그런 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문제는 제 생각에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거를 그대로 북한에 이제 옮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제1대한민국이라 하면 예, 북한을 제2대한민국으로 새로 건설하면 됩니다. 우리 구로마가 있고 신로마가 있고 네. 뉴델리가 있고 구델리가 있듯이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한에는 우수한 이런 경제 기술과 중장비를 가지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들이 들어가서 북한에 있는 이런 지하 자원을 다 활용해서 북한의 인력들을 우리 써서 북한을 이제 10년이 뭡니까? 5년 내에 금방 따라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북한 인민들이 얼마나 이게 또 이 생활력이 강합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10년 내에 이제 북한을 다 일도 세우고 물론 자유로양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완전 통일을 고려할 수 있고 자유, 거주 이것까지 승인하면서 통일 과정을 우리가 평화적으로 다뤄나가는 그러면 항상 우리가 각성할 거는 언제 북한이 국변 사태가 일어날지는 모른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 원하지 않든 간에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사변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내가 더 말씀드리면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북한의 실태를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많이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탈북자 단체들에서도 저도 거기에 많이 이제 활동에 참가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유엔에 가서도 그렇고 이 서방 나라도 국제사회에 북한의 이런 정치범수 용서라든가 탄압 실태라든가 그리고 모든 공개 총살 뭐 여성 아동 인권 이런 거는 생각도 말할 것도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는 우리가 탈북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우리 케이코 선생님과 같으신 자유인 분들 또 NGO 단체들이 또 물심양면을 많이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실상을 많이 알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증언을 많이 남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북한을 빨리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 첫 발자국 증언을 많이 남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님께서 통일 이후에 한중 국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도 불법 입국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듯이 불법 잠입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박사님의 예상을 듣고 싶습니다. 통일 이후입니다. 통일 이후에 이 한중 국경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인 건데요. 요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우리 구름에 달 가듯이 분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탈북자들이 자꾸 나와서 불법 체류로 해서 중국이 골치 앓고 우리도 지금 걱정스러워서 자꾸 송환되고 북송되고 처형되니까 이게 안타까운데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냐면 내부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다든가 국변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이 시각에 그래서 통일이 된다면 그래서 이제 통일이 이제 그래서 그 시기에는 막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한 10만, 20만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럼요. 당장 이거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 국경 연안에서 심지어 이제 이 DMZ를 통해서 막 넘어올 겁니다. 그다음에 저쪽 동해안으로는 배라는 배는 다 타고 이제 저쪽 공해로 나갔다 다시 다 일본에 오든지 이제 올 거예요. 확 나올 겁니다. 중국이랑. 그럼 이게 몇십만이 아니라 100만도 넘을 수 있는데 이걸 제일 우리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중국,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우리가
잘 협의해가지고 미국은 물론이고 그러고 유엔까지도 평화유진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임시 1년이면 1년 동안 우리가 유엔 난민청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각 정부가 이걸 이제 캠프 같은 걸 만들어서 구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미군과 한미가 이제 한미일이 연합해서 북한 정세를 안정시키면은 이 사람들이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올 거예요. 제가 언제 그때 말했지만 이 남한에 있는 이미 저 같은 탈북자들도 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다 이제 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여기 가족 일부를 남기겠지만 본인들도 다 들어가서 저기 가서 참여하려고 할 겁니다. 저기 새로 다 건설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난민들이 일시적인 난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북중 국경 지역에서는 그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2단계가 넘어가면은 북한이 안정되고 다시 발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되면 EU 같은 그런 이제 그 국경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물론 이게 10년 이후 뭐 통일돼서 예. 만 그러니까 그때 같이 무슨 잡아서 뭐 총살하고 뭐 북송시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은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지금부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하고 이제 중국으로 불법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자체가 네. 사람다운 삶을 살려고 그러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전에 북한 주민들이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네. 지금 북한 주민들이 지금 불법 탈북하는 거는 저 사회에서는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굶어 죽으면서 옆에서 막 죽어서 가만히 이게 씌어서 그냥 내버려지는 걸 눈으로 보고 나도 이렇게 있다간 죽겠구나 하고서 우선 살고 보자 하고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3단계로 오면서 정치적으로 반항하고 이런 사회를 독재 국가를 노예 국가를 누가 만들었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이 만들었다. 이걸 이제 각성하고 그다음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반항해서 또 오는 탈북자들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불법 탈북으로 문제가 되지 뭐 통일된 다음에는 뭐 그럴 일이 있겠죠. 아이고 절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북한을 이제 살기 좋게 안정화시키고 살기 좋게 하면 가래도 안 갑니다. 가래도 안 갑니다. 새로 개발되는데 거기서 돈 벌지 뭐라 중국에 가서 숨어서 돈 벌고 한국에 와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본인의 고향을 오히려 일구고 그렇죠.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도 다 이제 들고 돌아갈 겁니다. 네. 아, 박사님 오늘 네. 총 4분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말 이 과거 고구려 영토부터 시작해서 통일 이후에까지 과거, 현재, 미래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질문들을 남겨주시는데 너무 저는 이 시간이 네. 굉장히 유익하고 굉장히 많이 네. 배웠거든요. 그래서 네. 장 국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주 질문들을 점점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해오시는데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해오시면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그러면 저희들이 더 성의껏 준비해서 있는 그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질문들 또 네. 깊이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네,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 모두 다음 시간에 또 저희 국제정치 또 지금 이제 일요일 업로드에서 저희가 토요일 업로드로 바뀌었거든요. 아, 그랬네. 네,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요. 주말 또 계속 김동수 박사님과 함께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동수의 국제정치 시간이었습니다. 베나TV가 현재도 대한민국 사회와 탈북민, 다문화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따뜻한 마음과 응원 보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픈 상처를 가슴에 묻어두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베나TV가 그런 분들을 위해 친정집처럼 마음을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